예정실록 사건 예정 1년 3월 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금을 받고 물건을 적게 준 이길생 이치중을 처참하고 산포의 무역을 금하다. 처음에 상인 이길생이 통사 김치중으로 인연하여 외인 신한이라를 꿰어 은 40냥을 가지고 금 8량 5돈과 바꾸기를 약속하여 이미 문건을 만들어 금을 받아온 뒤에 이길생이 단지 은 18량과 인삼 50근만 주었는데 외인 평무정이 고하니 명하여 이길생을 국문하게 하여 옥사가 이루어졌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길생을 처참 전수하고 가산을 정물하며 김치중과 이길생의 주인 연부 유리대 등은 가산을 정물하고 북방 관노에 영속하고 이길생에게서 명주 400필을 징수하여 신한이라에게 주게 하소서. 임금이 고령군 신숙주에게 의논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이길생과 유리대는 모두 아랜대로 하고 김치중은 통사로서 왜 이를 어지럽게 하여 간사함을 행하고 혼돈을 만들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아울러 처참 전수하여 남은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하였다. 이때 이르러 봉상시 부정 정종소에게 명하여 산포 등지에서 이길생 김치중을 처참하고 머리를 전하여 널리 보였다. 또 산포에 사무역을 금하였는데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1. 산포의 외인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명하여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상인 이길생이 통사 김치중과 통모하여 너희들의 물건을 속에서 빼앗고 인하여 도피하여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다행히 평무적이 와서 고함으로 내가 유사로 하여금 신문하게 하여 실정을 알았다. 너희들이 우리 변경에 기거하고 있고 여러 곳의 객인도 험한 바다를 건너와서 정성을 바쳤는데 간사한 무리들이 속이기를 이와 같이 하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이 길생 등은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형을 집행하여 간사한 무리를 깨우쳐서 여러 해 쌓은 폐단을 없앤다고 하신다 할 것. 1. 사고 파는 물건 가운데 비물, 식물 등 자질구레한 것은 가까운 관의 백성이 사사로이 매매하기를 허락할 것. 1. 만약 법을 무릅쓰고 매매하는 자는 중한율로 논하고 소재한 곳의 수령만으로서 검거하지 못하는 자도 아울러 위제율로 논할 것. 1. 이 먼저 호조의 수교에 이르기를 산포 외인의 물건을 사설에 무역하는 자는 일제 금하고 공가의 무역은 넉넉한 값으로 하는 법을 정하고 수를 갖추어 계달하라고 하였으나 간품하는 사람이 없어서 값을 정하기가 어려우니 상의원의 해산노 한 사람을 데리고 갈까. 1. 이제 법을 세운 시초에 당하여 무역 및 진상, 답사의 구례를 빙고하여 넉넉하게 값을 정하여 저들로 하여금 싫어하거나 끓이지 말게 하고 그 준절의 근거가 없는 물건은 계문하여 법을 정할 것. 이때 부산포에 사는 외인이 실화하였는데 정정소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갖추어 먹이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쌀 3두씩을 주어 진율하게 하였다. 해산노는 이를 잘 아는 종을 말한다. 준절은 준표하여 정하는 것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장이문은 이제부터 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10일 가부 첫 번째 기사 경혜루 아래에 나가 정사를 보았다. 창녕군 조승문 및 여러 종친 제주와 승지들이 입시하였다. 주와 승지 이극증이 아뢰기를 신이 강순이 첩 금생을 벌인 글을 상고하건대 강순의 서명이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르며 그 글이 잔결하여 좋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금생을 연주하도록 명하였다. 드디어 호조 겸판서를 혁파하고 참판 정난종과 참의 강로를 좌천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10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비현압에 나아가니 우부성지 정효상이 얘기를 진강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10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광이 장인 함양 호장 박치인과 처형 순년의 향력을 면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10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영성군 최항 좌찬성 김국강이 여흥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황운의 아내가 공술하기를 군인이 면포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민혜가 보낸 말값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주하부승지 한계순을 불러서 말하기를 민혜의 사정이 분명한데 그래도 숨기니 의금부에 가서 장을 때려 신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10일 가보 5번째 기사. 병조에선 경상 조하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제색 군사 조정의 조역하는 가전이 정수가 없기 때문에 매양 번상할 때에 조정에게서 면포를 한 사람의 8, 9식을 침탈함으로 이로 인하여 파산하고 혹은 도망에 흩어지기까지 하니 그 패단이 작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번상할 때에 말을 준비하거나 수종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제외하고 가까운 도에 사흘 길은 한 사람의 면포 2필, 먼 길은 4필을 갖추어 주게 하고 예전과 같이 함부로 징수하는 자에게는 조정이 스스로 고하기를 허락하여 경중은 본조에서 외방은 절도사가 즉시 추론하여 군령에 의해 곤장 90대를 때리고 극변에 충분하여 모람한 패단을 맞고 아울러 다른 도에도 유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0일 가보 6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일향 대우 살마 삼주태수 등은 입구가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찬전에 나아가서 상식하고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승지 한계순이 아뢰기를 어제 의금부에 가서 민혜를 국문하인데 정상을 말하지 아니하게 곤장 30대를 때려서 신문하였으나 마침내 자복하지 아니하였고 황후는 기운이 약하여 형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황운의 아내와 민혜를 면질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1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조성문을 창녕군으로 한백륜을 청천군으로 강자순을 의빈으로 임자번을 양양군으로 김효강을 장천군으로 한치인을 호조 참판으로 이승수를 예수 참판으로 권각을 호조 참의로 삼고 사음부 지평 조익정을 복렬대부를 더하고 정난중 강로를 행호군이 대호군으로 박식을 강원도 수군 절도사로 이종생을 평안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강원도 평안 동도의 절도사를 혁파하고 임자번 박극염은 영변부사와 강릉부사로 임명하여 절도사를 겸하게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박식과 이종생이 일찍이 두 부의 부사에 임명하였던 까닭으로 도로 절도사를 겸하게 한 것이다. 이때 공신으로 당상관에 임명되지 못한 이는 오직 김효광과 조익정이었는데 이날의 특명으로 김효광을 당상관에 임명하였다. 조익정은 매 정사의 관직이 올랐는데 이 품에 제수되기에 이르면 그치기 때문에 이제 복렬대부를 더한 것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1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장록과 임금의 정치에 대한 상소한 사헌부 관리를 종신 서용치 못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한나라 매복이 효성 황제에게 말하기를 장록과 속백은 천하의 지석이니 고조께서 세상을 갈고 둔한 것을 갈든 바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나라 고조가 처음 일어나서 한신이 동쪽으로 연나라와 제나라를 평정하자 곧 제나라 왕을 봉하였고 진평이 험난한 중에서 기묘한 꾀를 내자 곧 전군을 주었으며 전공이 불충하자 죽이고 옹치가 무죄함으로 봉하였으며 팽월이 공이 있을 때는 후를 봉하고 반역할 때는 토벌 하였으며 소화가 허물이 있으며 욕을 가두었다가 허물이 없으니 용서하였습니다. 대저 고조는 상벌의 고난을 잡아서 처단함이 그 도를 얻었기 때문에 천하의 선비가 구름 모이듯 한나라에 귀부하여 지혜로운 자는 꾀를 다하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만약 고조가 장록을 허기로 삼아 가볍게 썼다면 그것을 주어도 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빼앗아도 사람이 징계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어떻게 영웅을 부리고 채찍질하며 온 세상을 고무시켜서 제왕의 업을 이루었겠습니까?
비단 고조만이 그러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고조로부터 올라가서 주나라 문왕, 무왕, 성왕, 강왕과 고조로부터 내려와서 한나라 광무제, 당나라 태종 및 우리 조정의 열성이 모두 상벌의 적중함을 얻어서 막대한 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러므로 공이 있어도 상을 주지 아니하고 죄가 있어도 벌을 주지 아니하면 비록 요순이 위에 있을지라도 한 조정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상벌이 국가의 관계가 있음이 이와 같으니 중재의 임금은 누구라도 상과 벌을 분명히 하여 그 마땅함을 잃지 아니하고자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이 반드시 공로가 있는 이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귀세에게 우선하고 벌은 반드시 죄가 있는 이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원한 이에게 우선하는 것은 진실로 편패가 만들며 허임이 만들며 좌우가 만들며 내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임금이 생각하기를 팔병이 자기에게 있으니 사이로 사람을 상주고 벌하여 능히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데도 대신이 말하지 아니하고 언관이 아니하면 감히 들어 말하지 못하여 그 도에 순치하면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고 마침내 어찌 할 수 없는데 이르게오 말 것이니 이는 고금을 통한 병통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조상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간흉을 베어 없애고 어지러움을 다스려서 바른대로 돌아가게 하며 착한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기록하지 아니함이 없고 악한 것이 미세하여도 꾸짖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이에 모든 신하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벼슬을 받들고 감히 어기지 못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명철한 임금의 정치라도 그보다 낫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요즘에 오면서 조정의 위에는 기강이 서지 아니하여 상부를 행하는 점에 권하고 마금이 법에 어그러져서 전하의 아름답고 밝은 정치로 하여금 점차 처음과 같지 못하게 합니까? 생각한데 모든 신하들이 성상의 교화를 능히 선양하지 못하여 전하의 상불에 있어서 혹시 만분의 일이라도 미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인가 하면 우리 조정에서 모든 신하를 제어하는 길은 여러 날 여러 달이 되어야 객을 올리고 작품에 따라 임명을 주는 것인데 날짜가 오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두지 못하고 작품이 맞지 아니하면 그의 벼슬에 있을 수 없으나 그 어질고 능한 자는 이 한도에 두지 아니합니다. 당상관은 혹은 노승한 사람, 혹은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 혹은 공로를 쌓은 뒤에야 비로소 재수할 수 있고 일자 1급이라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왕이 믿고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바이며 사대부가 감히 조진하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세상을 갈고 둔한 것을 가는 도구가 아닙니까? 그러나 임금이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두 가볍게 여겨서 텀을 엿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령 한 덩어리의 흙이라도 임금이 귀하게 여기면 여러 사람이 따라서 귀하게 여기고 한 덩어리의 금이라도 임금이 천하게 여기면 여러 사람이 따라서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하고 천한 것은 금이나 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숭상하는 바에 있으니 관작을 삼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삼도감 낭청의 자궁 환자를 당상관으로 올려주었는데 비록 덕망으로 청간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공로자를 기다린 뒤에 제수하였은즉 대개 가볍게 제수하지 아니한 뜻이 있을 것이니 아직 두고서 논하지 말고 나머지 안해, 이영, 문수덕, 조지의 무리는 모르기는 하나 별다리 무슨 공로가 있기에 모두 당상관이 되었습니까? 당시에 본부에서 말을 갖춰 논청하였으나 전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신등이 이미 한스러움이 있었는데 요사이 또 통사 장유성, 황중과 봉상시 정 유계번도 또한 당상관이 될 것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신등은 명기가 점점 가벼워져 조정이 따라서 낮아질까 두렵습니다. 장유성, 황중은 상서와 통역관으로서 진실로 사료에 끼치지 못할 것이며 유계번은 비록 사제 전사관이 되었을지라도 바로 자기의 직분이고 드러나게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지 아니합니다. 신등은 가만히 헤아리건대 중국 사신이 어떻게 번국의 관제와 장명의 높고 낮음을 알겠습니까? 반드시 통사의 무식한 무리가 연줄로 그 사이에 혀를 놀려서 신청에 전달하게 한 것일 것입니다. 전의 사신의 예를 끌어대어서 부득이한 청을 요구하므로 전하께서는 따르지 아니할 수 없으나 임금이 상을 주는 것이 진실로 한 가지 단서가 아니니 비록 거마와 의복을 주는 것은 가할지라도 어찌 반드시 장록을 준 뒤에야 청을 채우겠습니까? 하물며 당상관은 더욱이 가볍게 줄 수 없습니다.
어질고 덕이 있는 이를 높이며 명하는 그릇을 용렬하고 공의 없는 무리에게 주면 어떻게 온 세상을 수작하여 호굴의 선비를 따르게 하겠습니까? 신등은 이로부터 마음이 해이하여져 착한 것을 권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의지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던 것이 도리어 쓸데없는 헛된 그릇이 될 것이니 옳지 못한 일이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장유성, 황중, 유계번의 무리는 좋게 입에 담을 것이 못되나 애석한 것은 관작의 외람됨이 이보다 심한 때가 없는데 정조의 대신들이 일찍이 전하를 위하여 건백하여 관방을 엄하게 세워서 만류의 패단을 제하지 아니하며 어찌 적심으로 나라를 도모한다고 하겠으며 어찌 사풍을 배양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수년 이래로 당상관은 이미 예사로 제수하는 것이 되어 사람마다 스스로 경영하여 얻게 되니 가령 뒷날에 적을 격파하고 길을 빼앗는 공과 백성을 편의하고 사직을 이롭게 하는 공로가 있으면 전하께서는 특별히 무엇으로 상을 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땅을 주어 후를 봉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세경으로 습작하는 것도 옳지 못하니 반드시 관작으로서 공을 상줘야 할 것인데 예사로 주는 벼슬로서 공을 상주면 어찌 공을 상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신등이 이른바 선비의 마음이 해이해져 착한 일을 권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연줄로 혀를 노린 죄는 아직 사신이 북경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린 뒤에야 논할 것이나 그 제수한 바 황중 장유성, 유계번 등의 당상관의 임명은 청구대 급히 추수하여 조정의 바람에 위로가 되고 전선의 길을 맑게 하소서. 신등이 또 듣건대 사람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부월이 허기가 되고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법령이 도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예전에 명설와 임금은 법도를 삼가 지켜서 한결같이 다스리고 친수 원근으로서 가볍거나 무겁게 하지 아니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였으니 이는 형법의 정화입니다. 만일 혹시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도 꾸짖지 아니한다면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 어느 것만 나은 것만 갖지 못하며 사람이 죄를 알고도 징계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은 것만 갖지 못합니다. 대개 알지 못하였으면 오히려 바라는 바가 있을 것인데 이미 알고서도 따라서 용서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위험을 없인 여기고 명령을 만만히 여겨서 징계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큰 덕으로서 하고 작은 은혜로서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천자가 어질고 인자하시어 형벌을 쓰는데 너그럽고 어질게 하기를 좋아하는 하여 유사로서 과실이 있는 자와 한시로서 무리한 자를 문득 옥에 내려서 우레 같은 위험을 떨치심으로 국민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들이 마땅히 큰 견책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죄를 결단한 날에 미쳐서는 모두 말감하여 아무가 한 형벌을 받고 아무가 한 관직을 파직되었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병조 난간 봉상시 내섬신 사옹원 군사감 상의원의 관리와 내시부가 이러하였습니다. 그 죄가 논할만 하면 전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전하지 아니합니까? 무릇 삼척법 은 왕자가 지키고 따라서 다스림을 삼는 것입니다. 이는 조정의 법이며 천하만세의 법입니다. 이런 까닭의 법이 있는 곳에는 천지도 바꾸지 못하고 귀신도 바꾸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비록 사정을 두고자 할지라도 사정을 둘 수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을 한번 굽히면 마침내 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 옥에 내린 자가 어찌 다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 법을 굽혀서 은혜를 펴고자 하여 혹은 아침에 옥에 내렸다가 저녁에 나오는 자가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법이 좋게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모두 벼슬아치가 벼슬에 태만하고 많은 기강의 조목이 베풀어지지 아니하여 조정이 날마다 허물어지고 기강이 날마다 폐위되어서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그 뒤를 잘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어찌 한심스럽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뒤로부터 관리가 만일 범하는 바가 있거든 그 끝을 생각하고 그 극진함을 생각하여 죄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옥에 내리고 유사의 논죄에 따라 차단하며 법은 쓰지 아니할 수 없는데 행하고 형벌은 스스로 범한 죄에 가하며 사람들이 비로소 법을 두려워하여 조정이 깨끗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고 임금이 보고 지평 조익정에게 묻기를 상소 가운데 기강이 서지 아니하고 상불이 적중하지 아니하여 전하의 아름답고 밝은 정치가 점점 처음과 같지 못하다고 했는데 지금의 정치가 처음과 같지 못한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하니 조익정이 대답을 못하였다. 잠시 후에 임금이 비현합에 나아가서 조합의성지 한계순과 조익정을 불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상소 가운데 말을 가지고 따져 물으니 조육정이 벌벌 떨고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다만 말하기를 상소는 집이 김계창에게서 나왔는데 신은 장무로서 상소를 올린 것뿐입니다 하였다. 장차 장신하려고 할 때 군교가 둘러쓰고 의금분 난관이 수계와 형장을 가지고 이르렀는데 임금이 묻기를 마치고 말하기를 내가 만약 장신하면 사람들은 내가 가나는 말을 거절한다고 이럴 것이므로 하지 아니한다. 산부 관리를 파직하고 종신도로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비록 노여움을 풀었으나 이를 헤아리기가 어려웠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산부의 말 가운데 공손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이는 반드시 뜻이 있어서 발설한 것일 것이니 천근대 다시 국문하여 주의를 주소서 하였다. 이 먼저 대사한 송무님이 동렬에게 말하기를 근래에 관작이 외람되고 형벌이 규칙이 없으므로 우리들이 언관의 벼슬에 있으면서 논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김계창에게 맡겨서 초하연대 상소 가운데 아름답고 밝은 정치가 점점 처음과 같이 못하다는 말이 있으니 조익정이 장무관으로서 상소를 바칠 때에 당하여 난처한 기색으로 말하기를 주상이 저기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인데 점점 처음과 같이 못하다고 하였으니 마땅하지 못할까 그게 두렵다. 삭제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송무님이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말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주상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물며 옛사람은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경계함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하므로 조익진이 끝내 난처한 기색이 있었으나 송무님에게 견제되어 할 수 없이 바친 것이다. 용계번은 일찍이 외람되게 밭을 개간한 공으로 삼작업을 뛰어 올랐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르쳐 전대부라고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천능도감 난관이 결하자 유계번이 제조 창녕군 조성문에게 요구하여 조성문이 허락하고 차임은 아니 되었는데 유계번이 스스로 도청에 나아가서 당상관을 맞이하고 전송하기를 3, 4일 하니 동료들이 비웃고 물리쳐 마침내 얻지 못하였다. 또 사제 전사관이 되기를 구하여 당상관을 취함으로 사림들이 비웃었다. 이 시에의 난을 평정할 때로부터 군공으로 당상관에게 제수된 자가 무려 수백 사람이었는데 모두 항우에서 갑자기 일어나 복종을 갖추지 못하고 또 전도하는 자가 없어서 당상관이 채무가 없었다. 그 뒤에 설인, 황중, 장유성의 무리는 연줄로 찬자하여 또한 당상관을 얻으니 연기가 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에 상소 가운데 아울러 언급한 것이다. 무자년 사이에 우인 수십 명이 나래로 인하여 모두 당상관의 복장을 갖추고 전쟁에 들어와서 서로 희롱하기를 영공은 어느 때 당상관이 되었기에 복장이 이러한가 하니 한 사람이 응하기를 내가 경진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신사년 겨울에 양전 경차관이 되고 정해년에 이 시해를 잡아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다 하니 듣는 자가 모두 조소하였다. 속백은 패백 상품을 말한다. 지석은 숫돌이고 중제는 중간 자격이며 귀세는 귀족과 세력이고 편패는 임금에게 아첨하여 사랑받는 사람이다. 험임은 간사한 무리이고 내알은 비밀한 청탁이다. 팔병은 임금이 군신을 의거하여 다스린 8가지 고난인데 주례 천관 대제조에 이르는 1은 작은 자긴이 이로써 귀함을 의거하고 2는 녹인이 이로써 부를 의거하고 3은 여인이 이로써 그 총애를 의거하고 4는 치인이 이로써 그 항우를 의거하고 5는 생인이 이로써 그 복을 의거하고 6은 탈인이 이로써 그 빈을 의거하고 7은 패인이 이로써 그 죄를 의거하고 8은 주인이 이로써 그 허물을 의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순치는 점토로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 조짐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주역 곤괴에 그 도에 있고 극진하면 굳은 얼음에 이른다고 하였다. 노성은 경험을 쌓아서 일에 익숙한 것이다. 조지는 벼슬의 지위가 올라가기를 조급히 구는 것이다. 상서는 오랑캐에게 왕명을 전하는 벼슬이다. 건백은 울사람에게 의견을 드립니다. 세경은 대대로 이어 전하는 대신을 말한다. 전서는 재능을 시험하여 선발함이고 부월은 임금의 권위이다. 도설은 이름만 갖추었을 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삼척법은 법률을 말하는데 고대 중국에서 석자길이의 대쪽에 법률을 써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설인은 통역관이다. 찬자는 다른 사람을 소개함이다. 나래는 원래 중국 주나라 때부터 유래한 풍습으로 음력 서탈 금음날
날 밤에 대궐 안에서 나 민간에서 마귀와 잡신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풀던 의식이다. 영공은 정삼품과 정이품의 관원을 일컫는 말이다. 영감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1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전날 상소문에 관해 당의 관리를 불러 묻고 파직만 시키다. 대사원 성문인 지비 김계창, 장령 성준, 김극금, 지평 조익정, 김귀 등을 불러서 상소 가운데의 말을 각각 조목받아 대답하게 하니 송무님이 대답하기를 요즘 벼슬 임명이 참남함이 많습니다. 유계번은 봉상시 정으로서 전무를 감독해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인데 자신에게 요구하여 외람되게 당상관을 받았고 또 신우는 명나라의 정성을 바치고 우리 조정을 경멸하였는데 의금부에 가두었다 곧 석방하였으며 민혜는 천능도감 난관으로 군인에게서 면포를 취하였는데 특별히 권세로서 머물러 두고 취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강이 쓰지 아니하고 상불이 적중하지 못하여 전하의 아름답고 밝은 정치가 점차 처음과 같이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신이 이것을 김계창으로 하여금 상소를 초하게 하여 장차 성대한 정치를 더욱 돕고자 했을 뿐이며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였으니 성종, 김덕금, 조익정, 김기도, 송무님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김계창에게 이르기를 너가 서연의 옛 시종으로서 도움은 없을 망정 이 같은 말을 가지고 글로써 써서 임금의 허물을 드러냈으니 내가 곧 법에 처하겠다. 너는 장차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김계창이 말하기를 신이 서연의 시종으로서 지우를 받아 밝게 타경됨을 입은 지 지금 7년이 되었습니다. 송무님이 신으로 하여금 상소를 초하게 하므로 옛말을 끌어들어 시패를 진술하여서 오직 힘써 보답하기를 생각하였을 뿐이며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조익정에게 이르기를 너는 별로 공로가 없는데 훈신의 열에 참여하였으니 그대로 두든지 삭탈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무릇 남의 불초한 일이 있으면 먼저 나에게 고하는 것이 도리에 마땅한데 부동하여 그렇게 하였으니 어찌된 일이냐 하니 조익정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상소 가운데 그 끝을 생각하고 그 극진함을 생각하여 유사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소서라고 하였으니 유사는 누구인가? 이는 반드시 너희들이 대신에게 아부하는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라. 만약 숨기면 마땅히 상소를 초한 자를 현육하여 임금을 속인 죄를 널리 보이겠다 하니 송무님 등이 대답하기를 유사의 의견에 따른 것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을 이른 것이며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무님 등이 임금을 속인 죄를 조율하고 김계창은 한 등을 더하라 하였다. 조금 있다가 전교하기를 만약 너희들에게 죄를 주면 언로가 막힐 것이므로 관대한 법에 따라 단지 파직만 시킨다 하고 명하여 공신적에서 조익정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명하였다. 현육은 죄인을 죽여서 그 시체를 여러 사람에게 보임을 말한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첩고하여 군사를 경회루 문 앞에 모으고 술을 먹였다. 첩고는 입직한 군사를 모으기 위하여 대궐 안에서 북을 치는 일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백간이 흑이 오각대의 차림으로 중궁의 탄의를 하려고 효리를 바쳤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1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허종을 행사무 대사헌으로 조민을 지비로 이육 유진을 장령으로 이평 홍빈을 지평으로 삼았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2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관반 고령군 신숙주 등이 치게하기를 이번 3월 초 9일 태감 등이 보덕굴에 올라가서 향을 피우고 내가의 도로 내려왔는데 최태감이 두목 진선을 부르니 진선이 없었습니다. 찾게 하였더니 진선이 사자암 및 내 가운데 빠져 죽었습니다. 태감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본래 신풍이 있어 전에 태평간에 있을 때도 스스로 목을 메었었는데 이제 또 이와 같으니 반드시 스스로 몸을 던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건대 승도들로 하여금 경을 입고 시체를 태워서 뼈를 거두어 돌려 보내소서 하였다. 신풍은 정신 이상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1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최안 등이 금강산에서 돌아오니 도성지 권관과 청송군 심해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서 미사리에 가서 맞이하여 위로하게 하였다.
예종실록 사건 예종 1년 3월 13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종친부의 종 거동이 경주지방 보전암에서 동철석을 찾아서 바치니 공인에게 명하여 시험하게 하고 즉시 경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채취를 금하게 하였다. 예종실록 사건 예종 1년 3월 13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중추부지사 봉조화 정책이 상서하기를 신이 가만히 보건대 예로부터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도가 대학에 갖추어져 있는데 서산 진덕수가 편찬한 대학 연의에는 맨 먼저 도수를 밝히고 인재를 분별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살피고 민정을 살피는 것을 임금의 경물치지의 요지로 삼았고 공경하고 두려움을 숭상하고 안일과 물욕을 경계함을 성의 정심의 요지로 삼았으며 언행을 삼가고 위의를 바르게 함을 수신하는 요지로 삼았고 배필을 중의하고 내치를 엄하게 하며 국본을 정하고 척속을 가리치는 것을 제가하는 요지로 삼아 네 가지 요지를 얻으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세종 장헌 대왕께서 선덕 9년 7월에 중추원 사 이천 및 이세형과 신 정척 등에게 명하여 새로 큰 글자를 주자하여서 먼저 대학 연의를 인쇄하도록 명하시고 친히 인쇄하는 곳에 임하여 신 정척을 불러서 이르기를 속히 인쇄하여서 바치라고 하셨으니 신이 선교를 들은 것이 어제와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정무의 여가에 대학 연의를 관람하여 지도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보고 승정원에 내렸다. 예종실록 사건 예종 1년 3월 13일 정육 네 번째 기사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박성손이 치게하기를 대마도의 외인 망고라 등 7인이 제포에 와서 배를 머물렀는데 고하기를 칡뿌리를 캐기 위하여 윤 2월 초 6일에 본토를 떠났는데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전라도 지방에 이르러 육지에 내려서 밤을 주었더니 본도에 어선 수십 척이 우리 배를 만나자 양식 쌀을 겁탈하고 한 사람을 쏘아 죽였으며 또한 화살을 맞은 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승정원의 쌀이기를 마땅히 조언과 통사를 보내어 화살에 다친 자를 위로해 다이르고 인하여 선위연을 베풀고 그 근본 원인을 물으며 또 전라도에 가서 추국하여 아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록 사건 예종 1년 3월 1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환관 정균을 보내어 별 하정을 가지고 가서 최안 등에게 주기하였다. 예종실록 사건 예종 1년 3월 1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여 난신 남이의 부평밭을 수종암에 주고 조영달의 안산밭을 평원대군의 부인에게 최계지, 장익지, 장순지, 변자이 등의 예천밭을 봉보 부인에게 조경지의 삼가밭과 조경치의 삼가밭과 남이의 의령밭과 장서의 청도밭을 낙산사에 정승로의 동대문박밭과 강효문의 공주밭과 조경치의 창녕밭과 강순의 보령밭을 유점사에 주게 하였다. 예종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관반이 아뢰기를 최안은 엄성본가에 가서 배수한 뒤에 온양온천에 가려고 하고 정동원 신천에 본가에 가서 배수한 뒤에 해주 온천에 가고자 합니다 하니 충청도 황해도 관찰사에게 치유하였다. 배수는 조상의 묘를 소재합니다. 예종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릉에서 망제를 친히 하고 수령관 윤필상과 동력제조 및 난관에게 수를 하사하고 또 역부 5천인에게 쌀과 소금을 하사하고 알로 수를 하사하였다. 예종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최안 등이 원각사와 흥청사에 가서 표기를 달았는데 우승지 정효상이 가서 위로하였다. 예종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복시의 문기둥이에 벼락이 쳤다. 예종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1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첫
처음에 감찰 김상이 홍주에 가서 안철선의 공사에 관련된 사람을 추궁하니 대답하는 바가 잘못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서울로 나치하도록 명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승정원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다. 홍주의 통인, 귀손, 일수, 귀산 등의 공초에 이르기를 신이 정월 초하룻 날 달기 울 때에 관찰사의 침방에 초를 바쳤는데 기생 광한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신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예전에 모시던 정으로 지금 설을 당하여 와서 배웠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4일 뒤에 중무큐가 말을 잃었다고 장구하므로 관찰사가 본관에게 올리게 하자 무큐가 소매를 거듭 올리며 부르짖기를 관찰사는 명을 받은 지방관으로 어찌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억울한 성사를 오래 머물러 두는가 기생을 둔 관이라서 그러한가 하였습니다. 하고 그 나머지 6, 7인도 말하기를 신등이 초하룻 날 새벽에 관찰사 침방에 나갔는데 여자가 방 안에서 나오기를 귀산에게 물으니 광한아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광한아의 공처에 이르기를 첩이 9개월 전에 일찍이 관찰사를 모셨으나 9개월을 당한 뒤로부터는 발이 관문을 밟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관찰사이겠습니까? 전일에 의사가 가서 공문할 때 2차례 장신을 당하여 첩이 죽음에 이르러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하여 그 집 자복하였습니다. 또 귀산 등이 아산현 옥중에서 같은 말로 꼬이기를 이와 같은 농사 딸에 서울에 머물기가 지극히 어려우니 만약 세배하러 갔다고 말하면 너도 죄가 없을 것이고 관찰사도 죄가 없을 것이며 우리들도 속히 석방될 것인데 만일 혹시 대답이 한결같지 못하여 오래 갔으면 우리들은 마땅히 너를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첩이 만약 범한 것이 있으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도로 의금부에 내렸다. 예정치록 사권 예정 1년 3월 1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관반이 아뢰기를 태감 정동이 말하기를 고향 신천의 이름을 승격시키면 망고의 이름이 전할 것이니 전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기에 신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주부 군현이 모두 호구이 많고 저금의과 토지에 넓고 좁음으로써 정하였으니 아뢰기가 어렵다고 하였더니 태감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윤태감도 서흥 고을 이름을 승격시켰는데 이 일이 내 뜻에 지극히 간절하니 전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정 1년 3월 16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연천 사람 신명도의 아들 신순인 성기 황중 오을망이 지금의 임금이 어리고 약하다고 나는 하였으므로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기를 명하였으니 관찰사의 계달한 바에 따른 것이었다. 예정시록 사권 예정 1년 3월 16일 경자 5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자를 보내와 토물을 바쳤다. 예정시록 사권 예정 1년 3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환관 신운을 보내어 최안 등에게 별하정 모마장 유안농 일부 궁전모 2부 유지석 3장 591 선자 20파 유롱 5 모불자 3을 주고 두목에게 각각 선자 5파 유지석 1장을 주고 인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요사이 친히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기체가 편찮으셔서 실행하지 못하고 신을 보내어 적은 물건을 가지고 정성을 표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최안등이 말하기를 전일에 금강산에 갔을 적에 준 것이 많았고 또 노상에 특별히 대신을 보내 후하게 음식을 대접하였으니 전하의 언덕이 하늘과 같은데 이제 또 많은 물건을 거듭내리시니 몸이 가루가 된다 한들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정 1년 3월 1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권감이 아뢰기를 최안등이 관반과 신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아뢰어 본 예빈씨 난관은 모두 일작업을 가하게 하였는데 이제 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 전하께 다시 아뢰어 시오라고 하고 정동이 또 말하기를 고향의 고을 이름을 올리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원래는 현감이었는데 이제 현령으로 올렸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안이 말하기를 중국에 주부 9년이 있는데 이제 비록 현령이 되었을지라도 다 같은 현인이 고을 이름을 올리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고 또 신숙주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심태감은 홀로 있게 되니 마땅히 자주 위안해 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정 1년 3월 1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봉원군 정창성 용의정 한 명의 도승지 권감 등에게 명하여 최안 등에게 위로연을 베풀었는데 최안과 정동이 장차 엄성과 신천에 가기 때문이었다. 잔치를 파하고 이날 정동에게 옷과 갓 등의 물건을 주었다.
예정실록 사건 예정 1년 3월 1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이명대군의 반인 구승수를 참하여 자자히 효수하였다. 구승수가 일찍이 배를 만드는 일로 전라도 임류도에 갔는데 그 무리 수십인이 세력을 믿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민간을 겁탈하고 뜬 소문을 망령되게 선동하여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하였다. 중일사는 명빈의 대신승으로 역시 소금을 사는 일로 먼저 이섬에 갔었는데 그 승수의 무리 을부가 길에서 일산의 제자 중 각돈을 만나서 뜬 소문으로 의혹하게 하여 의복을 속여 빼앗았다. 각돈이 일산에 고하고 일산에 술과 안주를 가져 구승수의 갓을 위로하고 인하여 경중의 이상한 일을 물었다. 구승수가 말하기를 나라에서 원각사 및 삼각산 절의 중을 모두 죽이고 외방의 승도들도 장차 차례로 미칠 것이다. 무릇 중이 가진 물건을 잡아 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니 너가 가진 물건도 장차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였다. 일산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명빈에게 사람을 보내어 고하였는데 명빈이 계달하기를 명하여 구승수를 가두고 제도에 유시하여 일산을 잡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일산을 잡아 보내어 구승수와 마주 대해 논하게 하니 구승수가 곧 자복하였다. 승정원에서 언안을 갖추어 아뢰니 서로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구성수가 세력을 믿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남의 재물을 겁탈하고 망령되게 떤 말을 선동하여 인심을 속이고 의욕하게 하여 승도들로 하여금 죽음에 빠지게 하였으니 그 죄가 다할 수 없이 크다. 그 승수를 참하여 3일을 효수하라 하였다. 언안은 논제 문서이다. 예정실록 사건 예정 1년 3월 1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정동이 신천을 향해 떠나는데 관반 윤자운이 수행하고 최안과 심해가 홍제원에서 전송하였다. 영의정 한 명의 조화승지 이극증이 선온과 별하정을 가지고 전배를 위로하였다. 최안과 심해가 김복진의 집에 갔는데 도승지 권감이 선원과 별하정을 가지고 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최안과 심해가 정선의 영당을 지나 들어가서 심해가 슬픔을 다해 곡하고 두목들도 곡하였다. 또 윤길생의 집에 갔는데 도승지 권감이 또 선원과 어육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잔치하여 위로하였다. 예정실록 사건 예종 1년 3월 1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조충손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예정실록 사건 예정 1년 3월 19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파면시켰던 송무님 등을 다시 서용케 하다 전교하기를. 송무님 등은 언관으로서 시사를 가리켜 말하였는데 내가 그 말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손함을 싫어한 까닭으로 우선 파면시켰을 뿐이다. 이제 장차 쓰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원상과 승지들이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사건 예정 1년 3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익정을 공신적에 도로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예정실록 사건 예정 1년 3월 2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조화승지 이극정을 보내어 신천에서 정동을 문안하였다. 예정실록 사건 예정 1년 3월 2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시강원을 다시 설치하였다. 예정실록 사건 예정 1년 3월 2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조수산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예정실록 사건 예정 1년 3월 20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어유수를 예승군으로 신승선을 거찬군으로 김계창을 장아군 부정으로 성준을 시강원 필선으로 김극금을 예문관 은교로 조익전을 시강원 항문학으로 김귀를 군기시 판관으로 송무님을 행 용량위 상호군으로 삼았다. 이날의 적개 공신으로 당상관에 제수되지 못한 자는 한 작업을 더하여 옛 공신의 자손도 서용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3월 20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역원 강의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학 조건을 아래다. 예전 법에 사역원 강의관은 구사를 넉넉히 주고 또 군직은 8채알을 주며 달마다 고강하여 지부하였다가 세초에 이르러 제주를 시험한 등급을 가지고 준직하여 서용하고 종신토록 녹을 받게 하며 그 가운데 업이 정통한 자는 뽑아서 좋은 벼슬자리에 제수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워서 제주를 성취한 자가 참 많았습니다. 근래에 채알을 혁제한 까닭에 사역원의 녹관 안에 단지 2채알만 주니 겨우 7, 8품의 직사를 얻게 되어 벼슬이 낮고 녹이 박하며 또 구사를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꺼려하며 전혀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 장래가 염려스럽습니다.
권학 조건을 하나하나 갖추어 기록합니다. 1. 군직 8치하를 도로 주고 매달 읽는 직해 소학 자본은 정식대로 배강하고 아울러 사서삼경과 한어 반서를 시험하여 그 가운데 획수가 많은 자는 양도목에서 준직을 제수하게 하소서. 1. 구사 24명은 예전대로 도로 주소서. 1. 제주가 성취된 자는 예전대로 좋은 벼슬에 초청시키소서. 1. 매달 강할 때 불통한 자는 가동을 가두고 그 가운데 고의로 부지런히 출사하여 학업을 익히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서 즉시 주의를 다스리소서. 1. 비록 다른 사의 벼슬을 제수할지라도 예법에 의하여 한 달에 15일은 사역원에 이르러 수학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계문하여 주의를 과하소서. 1. 권론이 있으면 구례에 의하여 간택하여 채워서 자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배강은 책을 보지 않고 돌아 앉아서 외웁니다.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20일 갑진 7번째 기사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대소 종친 중에서 어질고 능하여 맡겨서 쓸만한 자를 제조가 가축 기록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20일 의리사 첫번째 기사 헌간 전균을 보내어 최안 등에게 별하정을 주었다.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21일 의리사 두번째 기사 실정을 고하지 않은 민혜를 장신하에 계달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민혜가 처음에 황운의 말을 사고자 해 군인에게서 면포 82피를 취하여 황운에게 주었는데 침문할 때 숨겼고 황운의 공초에 사정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또 숨겼으니 기어이 실정을 얻도록 장신하에 계달하라 하니 동부성지 이수문이 명을 받아 의건부에 가서 구문하고 아뢰기를 민혜가 아무리 숨길지라도 황운이 이미 실정을 다 말하였으니 민혜는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4권 예정 1년 3월 21일 을사 세번째 기사 원상 최항에게 전교하기를 임금이 법을 세운 것은 반드시 행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근래에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자문 많아서 바깥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만 사람을 형벌하는 것만 듣고 나를 가지고 새로 임금이 되어 함부로 형벌한다고 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내가 깊이 건심한다. 중에 교시하여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내 뜻을 자세히 알게 하고자 한다 하니 대답하기를 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니 법을 범한 사람은 형벌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오히려 형벌이 적중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여 성상의 정교가 이에 이르니 실로 신민의 복입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4권 예정 1년 3월 20일 병호 첫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조 영승군 최항 창녕군 조성문을 불러 전교하기를 즉위한 이후로 법을 범하여 형벌을 한 것이 자문 많은데 지난번에 우레와 벼락의 변이 있었으니 형벌이 적중하지 못함이 있어 감흥하는 기운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제 민혜는 비록 죄가 작지 아니하나 다만 형장 100대를 때려서 극변에 유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이 탐호한 사람을 법으로 처치하지 아니하면 후례를 징계할 수 없을 듯하여 내가 아직 의심스럽다. 또 염려스러운 것은 탐나가 아직도 있어 백성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근심하고 원망하는 기운이 화기를 손상시켜 벼락의 변을 이르게 한 것인가 하니 경등은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니 신숙주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민혜의 죄를 유례 견주면 법을 굽혀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장 100대에 도 3년뿐입니다. 그러나 민혜는 처음 벼슬에 오른 자가 아니고 여러 번 높은 벼슬을 지냈으니 좋기 국사의 헌장을 알 것인데 능실에 큰 역사를 당하여 탐호함 이와 같으니 원래의 정상으로 죄를 정하면 여기에 그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청컨대 성상의 정교와 같이 장 100대를 때려서 극변의 관노에 영속시켜 죽이지 않는 것으로 대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민혜는 이미 임금을 속였으니 이 율로 논할 수 없다. 민혜가 이에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약 공초에 자복하였는데도 법으로 처치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민혜의 탐호함과 법을 범함이 저러한데도 오히려 법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모두 더욱 본받게 되어 탐호하는 풍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민혜가 만약 허물을 자복하면 마땅히 법으로 처치할 것이다. 또 법률에 산능을 허물어뜨리기를 꾀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비록 손으로 허물어뜨린 것은 아닐지라도 군사를 풀어보내어 능을 이룩할 수 없게 하였으니 허물어뜨린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였다. 전교가 끝나자 김국강, 이승원 등이 의금부로부터 민해의 공초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민해가 말하기를 내가 황운과 말을 바꾸고 남은 값을 갚지 못한 것이 며칠이 되었는데 황운이 밤에 와서 청하기를 오아포 성군들에게 준영문을 주면 마땅히 면포를 거두어 쓰겠다고 하기에 내가 역사를 마치지 못하여 형편상 만들어 주기가 어려우니 만약 점차로 도망하게 하면 마땅히 첩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말하였더니 황운이 오아포 안골포 성군의 면포 83피를 속여서 빼앗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신하여 강제로 취초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니 김국강이 대답하기를 예사로 물었는데 자복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민해는 차명에 처하고 처첩과 자손은 관노비에 영속시키며 황운은 장 100대를 들여서 온 가속을 쇠잔한 영리에 붙이라 하였다. 민혜는 다른 재주가 없고 몸벌로 2년하여 일찍이 좋은 배설을 지냈는데 말솜씨가 풍부하여 기세로 사람을 떨게 하는 것이 많았다. 민혜가 장차 형을 받으러 나가는데 그 아내가 바라보고 다락에서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다. 예종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2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외인의 피살 사건을 심각하게 하고 양식을 주는 것 등은 고례를 따르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보낸 중산 화상이 고하기를 무릇 외선이 포에 이르면 즉시 인구와 진상하는 물건을 헤아려 점검하여 급히 호수로 올려보내지 아니하고 또 양식도 주지 아니하여 굶주림을 당하게 하니 외인들이 본토로 돌아가고자 하며 이제 우리도 양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생각하건대 반드시 포에 머무는 자도 굶주릴 것입니다. 이 먼저는 포수의 상실을 사는 외인은 남자는 표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하고 여자는 표 밖에 나가서 대국 사람과 더불어 여염을 서로 매매하기를 허락하여 생활을 의지하였는데 지금 여자의 출입도 아울러 금하여 생활하는 도리가 없게 하였으니 외인들이 모두 실망하고 있으며 대국의 법령이 이와 같이 하는 것가 아니하는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본도의 외인 7사람이 도주의 고기 잡는 노인을 받아가지고 지세포로 향하다가 갑자기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전라도 지방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은 대국 사람에게 해침을 당하였고 두 사람은 상처를 입고 거의 죽게 되어 이미 제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건대 이들이 비록 지세포 만호의 문의는 없을지라도 도주의 서계를 상고할 수 있는데 대국 사람이 상의함이 이에 이르니 잘못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뜻에 어긋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명의 능성군 구치관 영성군 최항 장령군 조성문 상락군 김질, 좌찬성, 김국강 등이 의논하기를 외인이 피살된 일은 이미 윤효선을 보내어 심핵하게 하였고 포소의 양식을 주는 것과 진상하는 물건을 점검해 보내는 일은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반드시 받들어 시행하기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가는 정종소로 하여금 추문하여 법에 의해 속히 주게 하며 또 포에 머무는 외국 여자의 출입과 매매하는 일도 역시 정중소로 하여금 예법을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2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관반이 아뢰기를 심해가 말하기를 광령 대인이 매벼와 찰벼 종자 각각 2석씩을 청하니 전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주도록 명하였다. 예종실록 사권 예종 1년 3월 2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을 탐내어 백성을 괴롭힌 자를 엄단하게 하다.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하늘은 만물을 내고 기르는데 바람소리 천둥 번개가 있는 것은 숙청해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편벽되고 요사스럽고 산한 것을 부득불 씻어 없애고 대화 원기의 주화 속에 들게 하는 것이다. 임금이 만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데 행량과 부지를 쓰는 것은 형벌과 위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하고 사납고 거스르는 것을 부득불 베어 없애고 대중 지정한 정사를 행하려는 것이다. 내가 과매한데도 외람되게 어렵고 큰일을 이어받아 무릇 시행과 조치에 혹시 실수가 있을까 염려하여 더욱이 형벌을 쓰는데 밟고 삼가지 못할까 진념하는데 못 백성들이 소망을 저버릴까 염려되어 아침 저녁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삼무사를 받들어 반복하고 자세히 살펴 거의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한 원통함이 없게 하였다. 돌아보건대 저기한 이래로부터 법을 범하고 죽음을 당한 자가 이미 많았는데 이것은 비록 나의 덕이 윗사람을 계승하지 못하고
교화가 아랫사람에게 다 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나 역시 그들 스스로 국가의 법에 걸려 그 죄를 부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죄를 주면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요 형벌은 형벌이 없도록 기약하는 것이다. 내 어찌 한 사람의 목숨을 아껴 만인의 괴로움을 앉아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부득불 형벌을 더하는 것이다. 거룩한 상제가 누군들 미워하겠는가마는 그래도 대소 시민들이 홍나의 험휼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형벌의 위험을 가볍게 쓴다 하여 비난하고 속으로 그르게 여기는 것을 염려하여 중외에 전파해서 모두 알도록 한다. 수령은 백성의 부모인데 만일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을 탐내어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이 또한 스스로 형육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나는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각 스스로 공경하고 삼가하여 유사를 범하지 말라 하고 또 이 정도의 전지를 내렸다. 행량은 착고이고 부질은 도끼 형구이다. 삼무사는 얘기 공자한 그 편에 이르기를 하늘은 사사로이 덮는 것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심는 것이 없으며 해와달은 사사로이 비추르는 것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받들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삼무사라고 이른다 하였다. 험휼은 형벌을 조심하고 삼가합니다. 예정시록 사군 예종 1년 3월 2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권감을 보내 의복과 갓 등의 물건을 최안 심해에게 주었는데 정동의 예와 같이 하였다. 예정시록 사군 예종 1년 3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민해가 뇌물을 받고 군사로 놓아준 일이 발각되었는데 천릉도감에서 알면서도 즉시 계달하지 않았으니 청근대 그 사유를 국문하소서니 도감 난관 윤호를 잡아오도록 명하였다. 예정시록 사건 예정 1년 3월 2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충청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아른바 온양에 주필한 신정비와 철거에 대한 것은 사신이 돌아가기를 기다려서 세우라 하였다. 주필은 임금이 행행하는 도중에 거가를 잠시 머무르거나 경숙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시록 사건 예정 1년 3월 2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정동이 신천에 있을 때 부모와 조부모의 무덤에 새로 만들어 세운 석인 표석을 보고 노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아주 못쓸 것이니 마땅히 다시 정교하게 만들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볼 것이다 하고 또 관단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해주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생각했으나 지금 농사따를 당하여 많은 인마가 모이는 것은 지치로 마음이 미안하다. 마땅히 27일에 돌아가겠다 하였다. 예정시록 사건 예종 1년 3월 2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난신 장순지의 예천밭 2결과 봉석주의 엄승밭 1결을 우승지 윤계겸에게 내려주었다. 예정시록 사건 예종 1년 3월 25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최안이 엄성을 향하여 출발하니 심해가 제천정에서 전별하였다. 도승지 권감을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가서 전별하게 하니 청송군 심해가 형조판서 강희명, 애조판서 임원중 등이 또한 가서 참석하였다. 무인 조한신 등 10인으로 하여금 사후하게 하였는데 솔정마다 반드시 마치니 사신이 탐복하여 크게 칭찬하고 술을 마시게 하였다. 심해와 여러 제추들이 최안과 함께 누선에 올라 술을 마시며 작별하고 드디어 물결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백사정에 이르러 배를 메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심해 등이 관반 너사신 및 권관과 더불어 사후하였고 또 양양군 임자번과 보사군 오자경을 보내어 어선을 거느리고 고기를 잡아 사신을 즐겁게 하도록 하니 고기잡이가 다투어 고기를 잡아서 바치므로 심해가 매우 기뻐하여 곧 고기 6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진상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동부승지 이수문을 보내어 심해에게 각공 한 장을 내려주었다. 권감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임금이 활과 화살을 내려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사신과 더불어 사화에 능히 마쳤기 때문에 내려준다 하였다. 예정시록 사건 예정 1년 3월 2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조충손은 연좌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신이 대죄를 범하고도 다만이 다행히 천망에서 빠져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제 이미 그 죄를 풀어주고 또 고신을 돌려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충손이 만일 자신이 큰 죄악을 범하였다면 어찌 오늘날까지 연명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조충손은 태비의 친족이라 태비께서 일찍이 사면하기를 청하므로 이미 그 뜻을 따랐는데 하물며 지금 태비께서 바야흐로 거우하고 계시니 비록 작은 일이라도 오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 만일 조충손의 고신을 도로 빼앗는다면 이것은 불효이다. 다시는 그런 말을 말라 하였다. 거우는 상중에 있음을 말한다. 예정실록 사건 예종 1년 3월 2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강희맹을 관반으로 삼았다. 예정실록 사건 예종 1년 3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우승지 윤계겸을 최안에게 보내 엄성에서 무난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사건 예정 1년 3월 2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좌부성지 한계순이 아뢰기를 민혜의 첩기 소진주는 다른 죄인의 예에 의가에 정속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계순이 또 아뢰기를 정난 후에 처참당한 사람의 처자를 출세하여 정속하였는데 이때 충청도 관찰사가 문치빈의 딸을 함께 기록하여 아뢰었으므로 그대로 공신의 집에 주도록 명하였다. 모든 처참한 사람의 딸을 다 정속하지 않고 문치빈의 딸만 유독 청례로 만들었으니 만약 이 예를 따르면 모든 처참한 사람의 딸을 다 공신에게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면방하여야 합니다. 또 민서의 출가 한 딸도 아울러 정속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면방하소서니 처참한 사람의 딸은 다 정속하고 민서의 딸은 면방하라고 명하였다. 정속은 죄를 지어 정몰당한 집사람을 종으로 삼음이다.